EBS 영화사 정승입니다. 쌤튜브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빈칸 문제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 수능 영어 최대 적 아닙니까? 빈칸.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빈칸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물론 내신보다 수능 모의고사에서 아마 빈칸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 빈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들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칸에 대해서는요, 현실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그냥 빈칸이라고 하면은 제일 어려운 거니까 얘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등급이랑 상관없이 빈칸 문제에 그냥 막 도전을 합니다. 근데요, 일단은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이 빈칸 문제는 절대로 못 푼다 라고 하는 것을 0번으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이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뭔가 내 등급은 한 6등급 정도라도 모의고사 기준으로 뭔가 비법을 내가 배워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빈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요, 빈칸 문제의 지문 수준이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일 첫 문장만 봐도 주제가 딱 나와서 제일 끝에 빈칸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맞출 수 있고 어디를 보면 답이 딱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요, 이 빈칸 문제에 활용되는 소재 자체가 인문, 사회, 자연, 문학, 예술, 과학 등등등 굉장히 다방면에서 어려운 글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글인데 이걸 해석을 안 하면서 문제 푼다?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휘 꾸준하게 외우시고요. 이렇게 독해 많이 하시면서 어휘 많이 외우시고요. 문법 공부하셔야 되고요. 문장 해석도 꾸준히 연마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해석이 돼야 이 빈칸 문제에 비로소 도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도전을 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빈칸 문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정답률입니다. 보시면 옛날에는요, 32% 이랬었죠. 보이십니까? 정말 예전에는요, 32%, 높아도 지금 한 60% 수준이고요. 대충은 다 50%나 그 밑에 수준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그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옆에다 그려놨죠? 빈칸 문제는요, 이 문제의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밑에 쉬운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빈칸 문제에 그냥 도전을 하거든요. 사실 내가 등급이 한 6등급 정도라면은 밑에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잡으면서 올라가서 빈칸에 마지막에 도전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내 실력과 상관없이 빈칸에 도전을 하다가 오히려 더 쉬운 문제들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빈칸 문제 해봤자 31, 2, 3, 4, 4문제입니다. 여기에 배정된 점수 3점으로 잡아줘도 이게 12점 아닙니까? 근데 이거 다 틀려도 2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빈칸 문제를 다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춘다면은 그래도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왜 2등급이 안 나오죠? 나 왜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그 이하 등급이 나오죠? 다른 문제들도 많이 틀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빈칸에 먼저 도전합니까? 왜 제일 어려운 거에 먼저 도전해요? 이 게임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빈칸은요, 끝판대장이에요. 근데 내가 레벨이 지금 한 1, 2 수준밖에 안 돼. 아주 그냥 시작한 수준이야.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걸로 따지면은 나 지금 갖추고 있는 장신구가 없고 무기도 없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최종 보스를 야 이렇게 두드려 팬다? 바로 죽죠. 최종 보스가 팅 해도 바로 날아가서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도 그렇고요. 사실 고난도인 순서나 삽입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어법 마찬가지고요.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걔네들이 다 틀려도 무난하게 진짜 3등급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나오느냐?
다른 문제들도 못 잡기 때문입니다.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잡아 나가시면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잡겠다. 요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먼저 접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영어가 안 되는 건지 우리말이 안 되는 건지를 자기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수능 문제입니다. 2021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에서 31번 빈칸 문제인데요. 얘가 우리말로 딱 봤을 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이제 정답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근데 이 정답지를 우리말로 보면서 우리말로 봤을 때 이것 내가 답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게 이제 만약에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읽으면서 이런 식인 거죠. 유머에 대한 글입니다. 유머는 보니까는 그게 진짜인지 허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관심을 안 둔대. 이게 조크, 유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꼭 팩트일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기꺼이 극적 파격, 일종의 시적 파격을 허락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냥 넘어간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누가 유머를 쳤는데, 이게 사실 이게 유머가 무슨 유머인지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어쨌든 누가 유머를 친 거야.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야 그거 아니잖아 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은 방해하지 마라 이럴 겁니다. 왜? 지금 유머 치면서 우리가 막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말했지만 유머는 그 당시에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머는 빈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그럼 이 맥락에서는 유머라는 거는 사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짓이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머는 무슨 정보 제공하는 건 아닙니까? 1번 정확한 거, 2번 상세한, 3번 유용한, 4번 부가적인, 5번은 대안적인. 뭔가가 있을 때 또 다른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건데 대안적인인데 정답은 나와요. 자, 이거 생각해봐요. 여기 생각할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생각할 시간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뭘까요? 유머는 사실일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답 1번이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큐처럼 뉴스처럼 유머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머는 그냥 웃긴 거야. 웃길 거면은 그게 뭐 여러분들 뭐냐 코미디 빅리그 뭐 이런 거 볼 때 저거 사실 아닌데 저거 팩트 아닌데 이렇게 안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냥 웃기죠. 그냥 재밌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유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봐서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영어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죠. 지금 그 중에서도 31번은 조금 쉬운 걸 가지고 온 거고요. 32, 3, 4번은 훨씬 더 우리말도 어렵습니다. 그런 애들 우리말로 봐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말부터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요.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뭐 독서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러긴 좀 힘들고요. 기출문제의 정답지라도 꾸준히 우리말로 읽으면서 그거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10문장 정도를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또 읽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주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글을 읽을 때 소재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주제가 됩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수능 문제 중에 맨딩이라 그래가지고요. 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리라는 거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금 읽었던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소재가 유머죠. 유머라는 거는 소재지 주제는 아니거든요. 유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합쳤을 때 그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방금 글 같은 경우에는 유머라는 소재에 대해서 생각은 뭐였죠? 그거는 사실일 필요가 없다. 정확한 정보일 필요가 없다. 그냥 웃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술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행위이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붙어있는 그런 글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합치면은 수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구나 라고 요 생각까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요게 주제입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고 읽어야 어려운 글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도전하시라고 했어요. 뭐 지금 당장 내가 해석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한데 이 빈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빈칸 문제 다 틀리더라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실력까지 나왔을 때 빈칸에 도전하시는 게 맞고요. 그 마지막에 도전하실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거는 반드시 지문 안에 있습니다. 빈칸을 뚫었잖아요. 그 빈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지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이제 저의 EBSI의 개념 잡는 대박노트라는 저의 수능 개념 강좌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의 근거를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진술이라 그래가지고요, paraphrase. 똑같은 말을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정수희쌤은 시간 약속 잘 지킵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약속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저에게는 시간 약속 지키는 것은 위에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제일 비슷한 말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도 이상하고 4번 유대를 강화한다는 너무 많이 가죠. 투머치지. 그냥 상대방에게 예의 지키는 게 유대 강화까지는 아니고요. 5번도 너무 투머치죠. 그게 뭐 공동체 발전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반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수희쌤은 회를 못 먹습니다. 고기도 완전히 구워야 먹을 수 있습니다. 산낙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쫙 일반화 모아가지고 하나로 표현한다면 뭐를 못 먹는 겁니까? 정지쌤은 날것 상태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 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구체화. 먼저 주제를 밝히는 거예요. 정수쌤은 날것을 못 먹어요. 그러면은 회도 못 먹을 것이고 고기도 완전히 구워야 먹을 수 있고 뭐는 입에도 못 댈까요? 날것 상태여야 되니까 보기 중에서 날것 상태는 5번이죠. 육회. 요런 식으로. 이게 선생님 뭐 우리말로 보니까 뭐 누구나 다 풀 수 있죠 라고 생각하지만 빈칸의 논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글을 이해를 하면 해석이 되면 반드시 지문 안에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요. 그냥 대충 해석해가지고 느낌으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답이 안 나오죠. 자꾸 속고요. 막 함정에 빠지고요. 막 그렇습니다. 요런 기본적인 근거들이고 영어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능 문제입니다. 2018 수능 문제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만한 지문을 제가 사실은 가지고 온 거고요. 이게 사실 근거라고 돼 있는 게 한두 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지문은 훨씬 더 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답을 위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는 저렇게 작다라는 겁니다. 저거가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해석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게 근거인데 저걸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게 해석이 안 되면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It's not so much that 이런 거 아니래요. Your memory, 너의 기억입니다. Of last week's lunch, 지난주에 먹었던 점심에 대한 기억이요. Has disappeared 하면 사라진 건데 그런 건 아니래요. If, 만약에 provided with, 제공이 된다면요. The right cue, 적절한 cue 하면은 단서가 제공된다면은 like 예를 들어가지고 where you ate it, 어디서 먹었는가 or whom you ate it with, 누구랑 같이 먹었는가 이런 게 제공이 되면은 you'd likely, 넌 아마도 recall, 기억해내다 what had been on your plate. 플레이트 하면 이게 밥 먹는 접시 말하거든요. 그 너의 접시 위에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해낼 거다라는 겁니다. 자, 뭔 소리입니까? 지난주에 점심, 예를 들어서 지난주 수요일에 점심 뭐 먹었어요? 기억나요? 저 보자. 지난주 수요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점심을 뭐를 먹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그게 기억이 다 사라져버린 거냐?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단서가 주어지면은 맞아, 나 그때 누구랑 이렇게 먹었는데 그런 단서가 주어지면은 그때 그 카레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난다라는 소리죠. 단서가 주어지면 기억이 난다, 기억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밑에 봐봐요. 빈칸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The memory of last Wednesday's lunch, 지난주 수요일의 점심에 대한 기억은요, isn't necessarily gone, 필연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It is that 이런 거라는 겁니다. You lack. lack은 부족하다. 당신은 뭔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단서가 부족하겠지. 이거는 거의 재진술에 가깝죠. 위에서 right cue가 있으면은 적절한 단서가 있으면은 기억이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단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거의 그냥 재진술로 갑니다. 적절한 단서랑 제일 비슷한 말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정답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답 2번입니다. right hook이라고 하는 게 훅은 갈고리예요. 왜 후크 선장이라 그러죠? 저기 옛날에 그 피터팬 할 때 훅이 이런 갈고리거든요. 적절한 갈고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갈고리가 뭐 하냐면은 pull it. 그것을 잡아 당겨 오는 겁니다. out of 뭐로부터요? A sea of lunchtime memories. 점심시간의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나에게는 수많은 점심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뭐 지난주, 지난달 이런 식으로 그 바다에서부터 그거를 딱 잡아당겨 올 수 있는 적절한 훅이라고 하는 갈고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단서를 다르게 표현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점심시간이라는 기억에서 지난주 점심, 지난주 수요일 점심이라는 것을 딱 갈고리로 딱 찍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다. 지금 the right cue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래서 정답은 2번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요, 자, 보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헛소리예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정답률이 정말로 낮았던, 반대로 정말 많이 틀렸던 이 문제를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선배들이요, 정답에 반대되는 내용에 정말 많이 답을 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은, 그게 이제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대략적으로 여기에 어떤 키워드는 파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이 떡볶이에 대한 글이야. 떡볶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맛에 대한 글이야. 그러면은 떡볶이의 맛이라는 그런 키워드는 파악을 했는데 이 글의 실제 주장은 떡볶이의 맛은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 좌우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떡볶이의 맛까지는 파악한 다음에 떡볶이의 맛은 고추장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는 키워드는 대충 다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거를 고르면서 정답에서 정답과 반대되는 것을 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 3번 봐봐요. 3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이게 접착제입니다. 글루 하면은 무슨 접착제? 이거를 또 다른 점심의 기억에다가 어태치는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갖다 붙이는 접착제. 이거는 정반대 이야기죠.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그 평범한 기억에서 그 특정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다른 기억에다가 갖다 붙인다라는 거는 정반대의 소리인데 이런 거에 답을 많이 한다고요. 자, 오늘 얘기 어떠셨습니까? 빈칸은 오늘 필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열심히 평소에 영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빈칸 다 틀려도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빈칸부터 막 도전하면서 다른 유형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딴 거 다 잡고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실 때에는 주제 잡고 근거 잡고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만날 순서 삽입은요. 이건 도전할 만합니다. 얘네들은 지문의 수준이 현저히 빈칸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맞출 수 있거든요. 요거 다음 시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거고요. 쌤튜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5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